모로코 4강 돌풍에 호날두 탈락! 이제 라스트 댄스는 메시만 출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후토크입니다.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한국 시간 11일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8강전 모로코가 1대 0으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로코는 이제 현재 녹화하는 시점까지 정해지지 않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8강전 승자와 4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다른 4강은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로 대진이 정해져 있죠. 4강에 크로아티아 그리고 모로코가 이미 올라가는 예상 밖의 그런 팀들이 많이 올라온 대회가 됐습니다. 역시 굉장히 재밌는 대회 월드컵입니다. 자, 볼리 선정 맨 오브 더 매치 야신 분우 골키퍼로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미친 선방들이 있었어요. 앞선 경기처럼 선방 개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앙 펠릭스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슛에 완벽한 반응, 완벽한 방어를 해냈고요. 상대 유효 슛 3개를 잘 쳐냈어요. 특히 호날두의 패스를 받아서 펠릭스가 진짜 골문 구석으로 완벽하게 찌른 슛이 있었는데 그걸 한 손으로 쳐내는 굉장한 방어가 있었고요. 이름이 야신답게 소위 말하는 야신존으로 들어가는 슛까지 다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추가 시간이었죠? 호날두의 수비 뒷공간 침투에 이은 결정적인 슛 역시 분우가 쳐내면서 역시 모로코의 소신이라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스페인 라리가에서 최고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분우 왜 그런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자, 하지만 NOM을 꼽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모로코는 주전부터 후보 선수까지 고른 활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로코의 경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모로코의 모든 선수가 다 뭉쳐서 만들어낸 이변이고 한두 명의 영웅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부터 포르투갈이 경기를 주도했어요. 점유율이 초반엔 7대3 정도였고 막판까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포르투갈이 공을 압도적으로 오래 잡고 있으면서 득점 기회를 노렸습니다. 호날두를 빼고 그 앞선 경기들에서 호날두 없이 경기가 잘 된다는 걸 확인하고 같은 라인업으로 이제 스위스 대파했던 멤버들을 들여보냈는데 하지만 득점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어요. 득점 기회는 모로코와 비슷한 숫자로 주고받으면서 어라? 모로코 수비는 굉장히 탄탄하네? 특히 초반에 골을 넣지 못하니까 포르투갈이 다득점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살살 좀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반 42분 모로코가 효율적인 축구를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포르투갈이 수비가 약간 느슨했어요. 그때 모로코가 좋은 빌드업, 좋은 그 공격 전개를 통해서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아티아트 알라의 크로스였고요. 엔네시리가 문전으로 정말 높이 뛰어 올라서 거의 무슨 마이클 조단이 뛰는 것처럼 정말 높이 뛰어서 헤딩골을 터뜨립니다. 포르투갈의 스타 수비수 후벤 디아스 그리고 골키퍼니까 당연히 더 위로 손을 뻗을 수 있는 골키퍼 코스타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높이 뛴 엔네시리의 제공권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전에 호날두와 하파엘 레앙 등의 교체 카드를 계속 쓰면서 정말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이때 모로코는 로맹 사이스라는 센터백이 주장이기도 했죠. 부상으로 빠지는 큰 악재가 있었어요. 왜 큰 악재냐? 이 팀은 나예프 아크르드라는 원래 제일 간판 수비수인 선수가 이 경기 전에 이미 다쳐서 못 나왔거든요. 주전 센터백 중에 2명이 다 빠졌다. 그래서 후보 센터백들만 들어갔다. 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때 모로코는 아예 수비 숫자를 늘려서 3백으로 전환하는 수를 뒀고요. 그리고 정말 끈끈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수비를 잘해서 포르투갈이 생각만큼 쉽게 많이 못 만들었어요. 일방적으로 두들긴 것 같아도 슛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한번 크로스 올라가도 걷어내고 또 어쩌다가 한번 포르투갈이 좋은 패스 넣는 것 같아도 모로코 수비가 먼저 따낸 다음에 걷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포르투갈은 상대 골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 막판에 추가 시간에 호날두의 득점 기회까지 있었는데 모로코가 다 막아내면서 끝까지 버티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모로코가 4강에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경기를 끝으로 아마도 월드컵에서 퇴장했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얘기를 해보죠. 호날두는 85년생입니다. 37세죠? 다음 월드컵 41세가 되고 이미 한 작년 정도부터 기량이 떨어진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도 이제 포르투갈 같은 강팀의 멤버로 나온다는 건 아마 불가능하겠죠. 마지막 월드컵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오넬 메시와 더불어서 라스트 댄스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는 대회 전체를 아우르는 춤이 아니고 8강에서 끝나는 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날두는 투입된 뒤에 큰 활약이 없었어요. 슛을 거의 못했고 이건 호날두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고 팀 전체의 문제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릭스에게 내주는 패스 등으로 어떻게든 팀에 기여를 해보려고 했고 정말 급하니까 호날두가 막 압박도 하고 동료들한테 압박하라고 지시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 시간에 호날두가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우가 막아냈죠. 사실은 전성기의 호날두라면 침투한 다음에 오른발 슛 기회를 터닝 슛 기회를 잡았다.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오른발에 걸렸다. 그렇다면 보통은 오른발로 강하게 찹니다.
니어 포스트 상단으로 그물을 찢을 것처럼 차서 골키퍼가 못 맞게 하는 게 호날두의 전형적인 득점이었거든요. 하지만 호날두가 몇 년 전부터 다리 힘이 좀 조금씩 빠지고 있었고 요즘에 특히 그게 심해졌는데 낮게 깔아차는 슛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런 슛이라면 팝포스트로 가는 게 오히려 정석일 수 있거든요. 니어 포스트로 갈 거면 한 박자 빠르게 구석을 완전 찔러야 되는데 호날두는 분우가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에 분우가 막을 수 있는 각오로 슛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월이 무상하다. 세계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고 가장 어떤 슛의 파워가 셌던 호날두가 이제는 저 슛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의 거의 마지막 득점 기회가 무산됐죠. 그 뒤에 있던 득점 기회는 이제 크로스였는데 호날두가 이것도 전성기 점프력이면 헤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날두가 머리를 못 댔고 뒤에 있던 페페의 헤딩이 빗나가면서 포르투갈은 결국 동점을 만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A매치 통산 득점을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개 늘려서 118골이 된 가운데 대회를 마쳤습니다. 호날두가 대회 첫 경기에서 이제 가나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넣은 게 유일한 골이죠. 필드골이 없어요. 그리고 토너먼트 골이 유독 적은 이제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도 그런 어떤 징크스라면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이미 호날두는 유로 2016 우승을 맛보면서 월드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어요. 클럽 레벨에서는 당연히 메시보다도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가 많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을 누려왔죠. 대표팀에서도 월드컵 바로 아래 대회인 유로까지 우승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월드컵만 없었기 때문에 그 역대 최고 선수 순위에서 그나마 메시를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보통 메시가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그 월드컵에서 메시는 못한 우승을 나는 해본다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메시보다 높은 것은 아마 A매치 통산 득점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 호날두는 남자 축구 사상 A매치 통산 득점 1위 118골입니다. 엄청난 기록이긴 해요. 누적이 굉장합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호날두가 첫 경기 이후에 서서히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밀리면서 지난 스위스전에서도 교체로만 나왔죠. 그래서 강한 후배들, 어느 때보다 실력이 좋아진 후배들 덕분에 좀 자동으로 토너먼트에서 올라가는 그런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후배들이 못 넣자 호날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호날두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호날두는 눈물을 쏟으면서 경기장을 좀 일찍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는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유럽 빅리그에서도 그만 뛰고 사우디를 간다는 설이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나온 상태, 무적 상태고요. 호날두 인생의 전성기는 어쩌면 이 경기가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일 뿐 아니라 호날두 전성기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 시대의 마침표 같은 그런 경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스타들의 라스트 댄스는 이제 리오넬 메시만 남았고요. 둘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네이마르 역시 월드컵 대표팀에서 은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란드 음바페보다 좀 앞선 세대인 이 슈퍼스타들 중에서는 호날두 떨어지고 네이마르 떨어지고 메시만 남아서 이제 고트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을 향한 행보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자, 모로코가 이겼는데 모로코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모로코는 아랍의 자존심을 세웠고 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가장 라이벌 의식이 심한 두 나라를 잡는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런 행보를 밟아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대회가 맞아요. 그리고 16강에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인 한국, 일본, 호주가 오르면서 아시아 돌풍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카타르를 우리랑 같은 문화권으로 느끼진 않잖아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는 거리도 엄청나고 문화적 괴리도 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로코가 카타르와 더 가까운 나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교는 이슬람교, 언어는 아랍어인 아랍 문화권으로 묶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로코는 좀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아랍 쪽이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같은 아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렸던 아랍컵이란 대회에도 함께 참가했던 같은 문화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카타르 홈 대회의 이점을 마치 모로코가 자기 홈인 것처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듣고 관중석을 슬쩍 보기로는 포르투갈보다 모로코 쪽의 운영 일기가 훨씬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모로코 사람들도 많이 넘어왔고 또 다른 아랍권에서 이제 경기 보러 온 카타르에 온 사람들과 카타르 현재 있는 사람들도 모로코를 많이 응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동 국가들 대신에 북아프리카 아랍권에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낯익은 얼굴이 아닌 모로코가 좋은 모습 보여준 셈인데 모로코로서는 16강 진출은 86년 대회에서 두 번째 했는데 4강 진출은 처음이고요. 이건 아랍에서도 처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축구를 대표한 나라들은 보통 사하라 이남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룬, 세네갈, 가나가 8강에 간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하라 이북, 즉 북아프리카 팀 중에서는 8강도 처음, 4강도 처음 간 것이 이 모로코입니다.
그리고 모로코 입장에서는 정말 절묘한 두 경기였어요. 16강에서 스페인을 잡았을 때 많은 어떤 기사나 영상에서 어떤 사연인지 보셨죠? 그다음 이번엔 포르투갈이란 말이에요. 모로코는 그 북아프리카 북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남서쪽 맨 끝에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딱 붙어 있죠.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그 스페인, 포르투갈 쪽을 아랍권이 점령한 적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반대로 이들이 아랍으로 쳐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을 많이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비교적 최근에 최근 잡았자 뭐 바로 직전은 아니고 몇백 년 전에 쳐들어갔던 나라가 포르투갈. 그래서 포르투갈계의 유적이 지금도 모로코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게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을 연달아 잡았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갔던 그런 한일전 같은 감정이 가장 강한 게 스페인, 그 다음 포르투갈인데 그 둘을 연달아 잡았어요. 정말 굉장히 절묘한 인연이 운명처럼 엮여있는 그런 모로코의 월드컵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로코는 아마 이번 경기에서 거의 모든 힘을 쏟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키레드가 돌아올 수도 있고 로맹 사이스 돌아올 수 있지만 만약 못 돌아온다면 주전 스펙 없이 스타팅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포르투갈전에서 후반은 버텼지만 뭐 다음에 준결승에서 만날 나라랑 90분 혹은 120분을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진짜 여기서 모든 힘을 다 쏟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강만 해도 엄청난 성과죠. 하지만 또 모릅니다. 모로코의 선수들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으로 결승 진출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모로코가 이번 대회 가장 흥미로운 이변의 팀으로 떠올랐습니다.